한번 이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 차량 기대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꽤 넓다. 근데 일단 운전석을 타봤을 때 그렇게 넓은 느낌은 없습니다. 좀 많이 답답해요. 일단은 뭐 시동을 한번 켜가지고 뭐 다양한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보고서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은 GT 모델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내장재 일부나 시트가 이제 알칸타라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은 알칸타라 소재는 사용하되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의 대부분은 통풍 시트가 달려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통풍 시트가 달려 있지 않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차량에서 이 핸들하고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계기판을 딱 공부를 하면서 볼 때는 굉장히 조그만 계기판에 무슨 정보를 볼 수 있고 굉장히 시야성이 안 좋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타가지고 앉아보니까 이 시선이 보통 계기판들이 조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계기판 좀 더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시선 이동이 굉장히 짧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은 굉장히 조그매요. 뭐 촉감 같은 경우도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굉장히 평범한 핸들인데, 그래도 운전할 때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는 차량인데 앞차랑 간격 조정도 되고 차선 유지도 가능한데, 이 버튼들이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핸들 아래쪽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보통 차들은 요 리모컨 쪽에 이렇게 차량 버튼들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여기에 있다는 거는 운전을 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작하기가 조금은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좀 사고가 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실내는 넓지는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막 쾌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느낌? 이게 아이콕핏 인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중심의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좁은 게 정말 아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에는 뭐 연비라던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기판에서는 다양한 정보라기보다는 간단히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만 보여주고 있는 정도예요. 자, 이렇게 계기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너무 조그매요. 차량은 큰데 디스플레이는 조그마고, 그리고 요 계속 한번 만져봤는데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의 이제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 화면만 보더라도 약간 예전에 그 사제네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요 GT 모델에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되게 굉장히 옛날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수입차들 내비게이션 보면은 진짜 많이 발전을 했고 시안성도 좋고 한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의 운전자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하고 뭐 미러링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들은 이제 항공기 조종석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치가 다 토글 방식이고, 스위치만 봤을 때는 이게 크롬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로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그런 버튼들 같고 한데,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뭐 여기 조그만 버튼을 눌러보면 아이콕핏 뭐 앰플리파이 해가지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부스트, 릴렉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조 버튼이라서 공조가 여기서 다 조절을 다이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터치로 다 이제 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로 이제 공조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비게이션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의 구성이 나오고요. 요 자동차 모양을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차량 설정에 관한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이제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뭐 유리창 관련된 거, 뭐 공기 순환, 문 잠금. 되게 신기한 게, 보통 도어락 같은 경우가 운전석 쪽에 이제 도어 트림 쪽에 이제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잠궈지면은 빨간 색깔, 열리면은 불이 꺼집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널찍하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하고 있어요. 충전 패드가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 또 무선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충전 버튼으로 해가지고 파란 색깔 불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점은 굉장히 좀 편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행 모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고 눈길,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드 요게 다 나옵니다. 샌드 모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체 뭐 자동 자세 제어 장치가 뭐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드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 2륜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능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4륜 구동 모델이어야 차량을 갖고서는 좀 험한 길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제 뭐 레저 생활을 위해서 좀 이렇게 비포장도로 이런 데도 갈 텐데, 사실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레저용으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저용보다는 그냥 패밀리카 정도로 해가지고 포장 잘 된 그냥 일반 도로 다니기에만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어봉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거의 다 전자식 기어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킹 버튼이 있고 기어 변경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모양만 이럴 뿐이지 잡고 이렇게 당기고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어 변속이 가능한데요. 마치 이게 항공기 엔진 이렇게 올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주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좀 특색이라고 하면 마사지 시트예요.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모두 다 마사지 시트가 있는데,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마사지 기능을 작동합니다 해가지고 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뭐 고양이 발, 웨이브 하면은 뭐 여기가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신박한 기능이죠. 뭐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잖아요. 약간 좀 재밌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강도도 조절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 강으로 해놨어도 진짜 안마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엄청 시원하다는 아닌데, 그래도 운전하면서 가볍게 피로감을 풀어줄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 같은 게 있는데, 안전벨트를 맸나 안 맸나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운전석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 색깔 안전띠 안 맸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젠 총 7인승이다 보니까 불이 뭐 총 앞에 2개, 가운데 3개, 그 다음 마지막 3열 2개 이런 식으로 불이 점등이 되겠죠.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은. 가장 놀랐던 거는 여기 썬루프의 요 햇빛 가리개예요. 처음에 딱 차량을 바꿔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썬루프 햇빛 가리개가 그렇게 마감 품질, 햇빛 가리는 능력 그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냥 얇은 천 하나만 갖다 댄 것 같은데, 뭐 유럽에서는 이런 게 뭐 어떨진 모르겠는데,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썬루프에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또 이게 검정색인데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얇은 점은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와이드 파노라믹 썬루프라서 길이도 굉장히 긴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쉐이드하고 그 다음에 썬루프 2가지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선쉐이드가 맨 끝까지 이제 열려가지고 2열까지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썬루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썬루프가 개방이 되는데 1열 정도, 그렇게 많이 개방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일반 썬루프가 개방되는 정도만큼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운전석을 타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런 인테리어가 뭐 어떻고 좋고 뭐 운전자 중심적이고 비행기의 조종석 같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의 마감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거? 그래도 나름 가성비 SUV라고 하지만 차량가가 이게 GT 모델은 5,300만 원이에요. 5,300만 원짜리인데 곳곳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들도 보면은 되게 값싼 소재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런데 마감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버튼의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눌리는 터치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푸조에서 계속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제조사 대비 그렇게 경쟁력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썩 좋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전 당연히 국산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쪽 1열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열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정말 패밀리용 SUV가 가능할 맞는 말인지 얼마나 쾌적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 뒷자리 시트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제가 편해 보이나요? 사실 이게 휠베이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2열에 타보니까 레그룸은 확실히 넓어요. 다 좋은데 이게 아마 이거를 눕혔을 때 트렁크하고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해서 좀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요 2열 시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턱이. 이것 때문에 헤드룸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지금 보면 주먹 하나도 잘 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시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몸을 그나마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시트들이 대부분인데, 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흔히 카니발 3열 시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불편한 시트, 그런 느낌의 시트예요. 시트도 굉장히 불편하고 좁고 굉장히 2열도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성인분들이 타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드라이빙을 한다면은 요 정도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앞좌석 1열하고 공간도 나름 널널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좀 독특하게도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뭐 기내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 테이블이 있는데 굳이 테이블을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거는 많이 못 놓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약하고 또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나 운전 중에 조금의 커브길만 돌고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럴 거면은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여기다가 조금 더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공조 버튼이 있는데, 공조 버튼에는 12V 이렇게 시거잭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버튼하고 이게 LED 창이 있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고 어떤 건지 기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선은 2열에 앉았을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진짜로 여기 보면은 리클라이닝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그 리클라이닝 레버도 엄청 마감 품질도 안 좋고 내구성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굳이 이 차를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전반적인 품질 상태나 이런 마감 상태나 그게 썩 좋지도 않고, 과연 이 시트가 패밀리카에서 정말 적합한 시트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2열 시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슬라이딩이 가능한, 이렇게 포지션이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일반 이렇게 포지션 가능하고 리클라이닝도 가능한데, 지금 이 각도가 가장 뒤로 제낀 각도예요. 그렇게 편한 각도, 완전 눕혀지는 각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점은 장점이겠죠. 이제 마무리로 이제 트렁크 한번 살펴보시고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트렁크 살펴보러 가시죠. 이제 트렁크 쪽에 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외관 디자인 설명할 때 이 차량의 트렁크가 굉장히 SUV하고 다르게 좀 미니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렁크 공간이 이 SUV 차량 크기 대비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트렁크 열어가지고 뭐 3열 시트는 어떤지,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한번 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편하긴 한데, 이게 소리가 덜 개발이 된 로봇?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도 전동 트렁크니까 이 점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 열어보면은 일반 SUV하고 다르게 입구가 뭔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더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짐을 적재하거나 이제 뭐 짐을 꺼낼 때 굉장히 불편함 없이 트렁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2열 시트가 이렇게 1대1대1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폴딩이나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감 상태도 이게 조금 웃겨요. 3열 시트, 이제 7인승이잖아요 3열 시트를 열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인 여성도 타기 힘들 거예요. 뭐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들? 근데 너무 불편해서 애들도 다니면서 짜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열 시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적재 공간 넓게, 그리고 2열 시트가 조금 더 널널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욱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진짜 넓어요. 이렇게 트렁크 입구가 낮기 때문에 뭐 짐 같은 거 꺼내는 거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차량으로 뭐 캠핑 다니고 하시는데 요 차량에는 충분히 캠핑, 오토 캠핑 이런 거 다 가능하시고, 요즘 뭐 카박도 많이 하시잖아요. 카박 하시기에도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열 시트 한번 접어 봐가지고 이 전체 다 접었을 때는 또 얼마나 넓은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접으면은 나름대로 평평한 느낌의 이런 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생기는데요. 정말 넓긴 넓어요. 이거를 2열 시트도 불편하고 3열 시트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SUV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이 차량 프레임을 가지고선 좀 미니밴 같은 느낌으로 뭐 4인, 5인승이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5인승 뭐 이런 차량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열 시트가 일어나는 데를 보면은 컵홀더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12V 시가잭도 있습니다. 이 정도 넓이면은 정말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카박 차 안에서 하는 캠핑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이사 같은 거 뭐 포장 이사 안 부르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사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박스 같은 거 수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2열이 이렇게 단차 턱이 있어 가지고 2열이 좀 좁다는 거,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성인 여성도 앉기가 힘들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게 좀 위안 삼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량에 이제 운전석부터 트렁크까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차예요. 실내 공간 활용은 정말 잘했는데 그 실내 공간 안에 있는 마감재나 전반적인 디테일 부분, 특히 2열 시트의 불편함, 막 여러 버튼들, 레버들의 이제 좀 품질적으로 굉장히 좀 막 금방 고장 날 것 같고, 7인승이긴 하지만 3열 시트에 굉장히 좁은 그런 거는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기 대비 뭐 가격도 수입 SUV라고 하면은 좀 저렴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량을 구매 계획에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 차량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